자, 23회 책들이 거래 기술, 트럼프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, 이거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갖자. 네. 제가 진행을 하면 우선은 이 트럼프는 42살의 나이에 이 책을 썼고, 그 다음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동산으로 큰 성공을 이뤘는지 대해서 한 자기의 에피소드를 쭉 설명해 가면서 이 책을 진행하고 있어. 우선 트럼프는 뉴욕의 약간 빅민가라고 할 수 있는 브루클린과 퀸즈의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사업을 배웠어. 그래서 25살 때 거기에 이제 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고 뉴욕의 맨해튼에 무작정 올라와서 사무실을 내고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해.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오면서 이 책이 진행이 되지.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업들 뭐 하나 정도 얘기해주고 거기서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그게 1970년대. 1970년대 맞아. 1970. 시대적은 1970년대 배경이지. 뭐니 해도 코모도 호텔. 코모도 호텔. 그게 나중에 트럼프 타워. 그 두 개. 그치. 이 사람이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다 커. 어마어마하지. 몇 천만 불, 뭐 그 정도 수준의 공사들, 최소 그 정도 수준의 공사를 하는 대범함이 있고. 나는 그것도 있었고, 이 사람이 그 미식 축구라고 하는 풋볼 관심이 있어가지고 맞아.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었는데 맞아. 마이너 리그를 메이저 정도로 키우기 위해서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던 그 메이저 기업에 고소를 해서 이겼던. 그래서 승소했지만 벌금은 뭐 그 1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고, 또 아이스 링크 재건 사업. 공무원 그 시청에서 몇 년에 6년에 걸쳐서 몇 천억을 투입해도 재건하지 못했던 아이스 링크장을 단 6개월 동안에 30억으로 끝내버린 그런 이야기.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. 사실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을지 모르지. 너무 이게 좋은 얘기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자서전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. 그렇지. 어쨌든 나는 이게 쭉 이제 트럼프가 뉴욕으로 와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딱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의 그 사면타가 나는 참 와닿았었는데, 그 뉴욕 허드슨강에 있는 그 철도 차량 기지 부지. 그 부지가 자기가 봤을 때는 최고의 알짜 땅이다. 저거를 어떻게든 해서 뭐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때마침 운 좋게도 그것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거를 위임받은 회사 이름은 내가 안 적어놨네. 안 적어놨는데 펜 센트럴사 아닌가? 펜 센트럴사 아닌가? 아니다. 하여튼 그 위임받은 회사에 빅터라는 아이랑 사람이랑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, 그 34번 부지를 구매를 하기로 이제 컨벤션 센터를 지어야 한다라고 얘는 끝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, 이제 그거를 보게 된 누군가는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. 뭐 다른 안을 계속 내면서 역공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이제 이 트럼프가 매입하기로 한 땅에 이제 그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고, 이제 진행이 되지요. 그래서 준공을 10억 달러니까 1조 그때 돈 1조로 이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섰고, 그 빅터에게서 이제 코모도 호텔을 매입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, 뭐 한 3개 정도의 호텔 매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었었는데, 그 중에 코모도 호텔이 그 뉴욕시의 시티홀이었나? 어디였지? 센트럴 위치가 기억이 안 난다. 기억 안 나나? 책을 안 읽어가지고. 하여튼 그 입지가 이제 트럼프가 봤을 때는 역사에 딱
접해 있고 뉴욕 한 중심의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고 자기가 딱 뭘 느꼈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딱 보면서 이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겠다. 그리고 이 호텔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대박이 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. 그렇게 하면서 이 코모도 호텔을 매입할 때 이제 일을 풀어가는 단계들이 참 흥미로운데 뭐 예를 들어 금융권에 가서 이 호텔을 매입을 하고 싶다 그래 돈을 빌리고 싶다 그래도 사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죠. 왜냐면 이 코모도 호텔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뉴욕시의 경제도 그때 바닥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풀어가는 방법들이 난 좀 와닿았어. 그래서 첫 번째는 뉴욕시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겠다. 두 번째는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, 전문가를 영입하겠다. 그렇게 해서 뭐 하얏트의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뭐 구워 삼고 볶고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때 또 기가 막힌 한 수는 뉴욕시에서 영원히 이 호텔 외에는 하얏트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을 넣는데 그걸 넣는 과정도 기가 막혀. 맞아. 트럼프가 설득을 하니까 이 하얏트 회장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결국 마지막 단계 가서 금융권을 통해서 금융권이 아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 호텔에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가 아직 좀 확신이 안 서니까 앞으로 영원히 여기 뉴욕에는 이 호텔만 하얏트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결국 그거를 주황에 넣는 그렇지. 참 이런 일련의 하나의 디테일들이 쌓여서 결국은 코모도 호텔 외벽을 전부 다 유리인가? 파사드. 파사드가 유리야? 그걸로 싹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뉴욕시의 어떤 상징물로서 새롭게 시작을 하지. 그 뒤에 이제 트럼프 타워까지 이게 이어지는데 그게 참 드라마틱하다고. 맞아. 결국은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펀딩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뭐 경영인 그다음에 시공업자 변호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큰 틀에선 그런데 그 각각의 이제 경우마다 니즈를 다 만족시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걸들을 명확히 아는 것 같아. 그게 대단한 것 같아. 멋있어. 그리고 그걸 딱 뭐라고 해야 되지? 설득해 나가는 배짱. 그치. 왜냐면은 자기의 생각이 확실하다는 확신 속에 얘는 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. 맞아. 우리가 다음 책에서도 하지만 이 설득의 전략에서도 여러 전략이 있지만 어쨌든 그 호감 있는, 자신감 있는, 용기 있는 태도, 거기에서 설득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젊었을 때 잘생겼다고 했죠. 맞아.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정리를 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의 11가지 거래 기술 원칙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주고 마무리할게. 첫 번째는 크게 생각해라.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. 세 번째는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. 네 번째, 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. 다섯 번째, 지렛대를 사용하라. 여섯 번째, 입지보다 전략에 주목하라. 일곱 번째, 언론을 이용하라. 아홉 번째,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.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. 열 번째, 희망은 크게 비용은 적당히. 11번째,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. 저는 뭐 이 11가지의 거래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? 원칙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그것을 포함해서 네가 제일 좀 네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 있어? 우선 나는 모든 이 사업을 맨 마지막에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 들어간다 내가 희생한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든 다 주저하게 되는 거야. 근데 내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사이버 머니 내 돈이 아니라 그냥 사이버 머니로 뭐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하고 막 과감하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.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너무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게임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업이든 일을 대하면 좀 더 용기 있고 좀 릴렉스한 상태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거를 꼽고 싶어. 나는 약간 그 11가지 거에 없는데 얘가 보면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책에 그렇게 적혀 있을 수 있는데
이런 구절이 있었거든. 그때도 내가 읽어줬는데 나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에서도 어떤 일이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그것은 굽힐 줄 모르는 인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. 19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.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게 딱 와닿았냐면 게임을 하더라도 뭐 친구랑 뭐 축구를 해, 뭐 아니면 뭐 스타를 해. 그러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승부욕과 별개로 뭐 그냥 요 정도 하면 됐지 이러고 그냥 져주거나 내가 져줬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일을 할 때도 뭐 한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? 이런 그러니까 허들 넘으면 더 이상 쫙 가지 않는 분야가 많아. 뭐 내가 끝까지 추구하는 분야도 있지만 그게 너의 목표 설정을 한 걸 달성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까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되는데 너가 이 정도의 허들만 잡고 목표를 잡았으니 요것만 그런 거 같아. 목표 자체를 얘는 거의 뭐 완벽한 성공, 그 다음에 뭐 손해보지 않는 거래, 그치. 이렇게 타겟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옛날에 사업했을 때도 젊었을 때 경험 그냥 그 정도. 그 정도인 거야.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. 반드시 성공을 해서 뭐 이익을 내고 그게 확장했다는 게 그리고 난 이익에 대한 그게 없었어.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. 과정 속에서 배우는 무형의 교훈들이 난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만약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내 스스로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타겟을 하니까 결국 그렇게 끝나더라고. 그러니까 돈을 벌 것 같으면 확실히 돈을 타겟을 하든지 확실한 목표가 진짜 중요한 거야. 그런 생각. 그렇지. 근데 사업가 아니면 그때 그냥 젊었을 때 경험을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. 왜냐면 어떤 네가 말했던 내가 매출을 얼마까지 찍어보겠다라는 거로 딱 타겟을 잡으면 그치. 이 경험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이걸 타겟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지. 근데 이게 좀 딜레마가 있었어.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게 장사잖아. 장사에 대한 나의 어떤 네거티브한 마인드가 있었어. 이건 사업이 아니다라는. 왜냐면 사실은 그것도 비즈니스인데 나는 그 장사를 통해서 많은 걸 트라이를 해보고 싶은 거지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질까? 아니 요런 이벤트를 해보면 사람들은 어떤 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까? 이런 그게 난 더 재밌었던 것 같아. 오케이. 하여튼 난 내 경험상에 그렇다. 그렇고. 하여튼 뭐 추천합니까? 추천합니다. 네. 왜냐면 거기서 충분히 의미를 뽑아낼 수 있고 그거를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거 할 때 긍정적인 부분만 차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책대리 리뷰는 텍스트 베이스로 맞습니다. 우리가 한번 올려볼 생각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오케이, 그럼 이것으로 23회 책대리 거래의 기술 리뷰편을 마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